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1시 반이 막 지났고요. 지금 버블 차트 보고 계신데, 그냥 밈코인 같은 거죠. 그냥, 세력의 코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상 코인들은. 요것만 갑자기 오늘 50% 이상 상승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붉은 빛처럼 지금, 다 좀 조정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브리핑 코인 제가 이제 보던 것들도 거의 다 이제 지금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한 1.5% 빠지니까 나머지들은 몇 배가 더 크게 이렇게 빠지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변동폭을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썸네일은요. 오늘 밤에 CPI 발표입니다. 어제 뭐 브리핑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제는 뭐 큰 뉴스는 없다. 아마 오늘 때문에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식이나 또 코인이나 지금 이 CPI 발표 때문에 그런지 조금 주춤하고 분위기는 잠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든 이렇게 폭풍전야처럼 이렇게 잠잠하다가 어떤 이슈가 딱 발표되면 해석에 따라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또 어떤 큰 변동폭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또 다시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곧 오나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너무 기대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세력들이 또 반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큰데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 금리나 주식이나 모두 다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미 증시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빨간 것도 많고 뭐 파란 것도 많은데 느낌적으로는 아주 소폭 뭐 겨우 버텼다 할 정도밖에 이제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좀 파란 떨어진 것들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24시간 동안 이제 코인의 청산 맵인데요. 녹색이 많다라는 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거의 뭐 2,600억, 장난 아니죠. 2,600억이 순간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만 하더라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 돈들이 사라지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 지금 뭐 아주 소폭이지만 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서서히 또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까 제가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10시 반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10시 반에 미국 근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발표에 따라서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뭐 일단 잠시 뭐 짧게는 뭐 한두 시간, 길면은 뭐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뭔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된 그런 결과값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발표라 그러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어. 최근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처음에 비둘기적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또 발언을 할 때는 약간 좀 매파적으로 조금 이제 그냥 견고하게 야, 자꾸 이러면 금리 또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제 논리를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아마 그런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좀 눌려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미국 근원 소매 판매와 그다음 PP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제 석유가 시추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 원유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지금 중동 지방에서 원유 생산량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미국이 견고하다. 우리 원유 많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다시 브렌트유라든지 텍사스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스물스물 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향 미칠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2024년으로 연기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모든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이 곧 조정받을 수 있나라는 걸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압 변동 도미넌스는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긋는다 그러면 소폭의 하락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등을 다시 줄 수 있을지 CPI 발표 이후에 좀 해석이 좋게 되면서 좀 줄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미국의 증시도 헷갈립니다. 월가의 쪽집게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향후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박스권으로 형성돼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요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CNBC의 이 전문가는 "강세장이 돌아왔다. 내년에는 S&P 500 지수 5,400을 제시하면서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저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저는 인제 "주구장창 안 좋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형성은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더 눌려서 오히려 올해에 상승했던 분을 반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9%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 야데니라는 이 사람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요것도 제가 내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미국 증시는 저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혼조세다.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박스권이다, 누구는 내린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도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블랙록.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깜짝 놀라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네, 저도 알람들이 떴기에 깜짝 놀랐는데, 예, 블랙록, 리플 ETF 등록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서류 자체는 웹사이트에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어떤 무언가가 떠 있긴 떠 있는데 이건 또 블랙록이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작이라는 거죠. 참 이게 그냥 아무나 이거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또 세력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기사를 띄우면서 뭐 코인리스라든지 어디에서라도 블룸버그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기사를 퍼다 나를 정도의 어떤 기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참 어이없게 개미들을 꼬시려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세력들의 돈을 한순간에 그냥 한탕 주의 어떤 세력들의 장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사가 뜨면 환호했다가도 한순간에 빨리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갑자기 울상이 돼 버리니까, 또 어제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런 알람들이라든지 혹시나 차트를 보시다가 막 오르는 거 보고 한국 돈으로는 거의 뭐 업비트 빗썸이 999 원까지 갔나요? 거의 뭐 1,000원에 육박했잖아요. 예, 그때 막 또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가격에 또 매수하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제가 좀 아침에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랬더니 리플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사실 현물을 모아 가야 되고요. 현물을 모아 가더라도 10% 올랐다 10% 떨어져도 현물은 버틸 수 있고 분할 매수라든지 뭐 이게 가능한데 선물은 위험합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인제 그레이스케일 CEO가 리허설에 10 년이 걸렸다. 메인 이벤트 준비한다. 비트코인 ETF가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아시죠? 예, 그레이스케일이라 그러면 아주 큰 수백 조의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대로만 담아도 같이 돈 벌 수 있다. 이 회사에서 팔면 팔고, 이 회사에서 사면 사고, 이대로만 따라가도 소위 말해 뭐 연 한 20% 정도대의 어떤 수익률, 20에서 이 회사도 뭐 많이 나오면 그 이상도 인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만 따라가도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현물 ETF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이 모든 걸 그냥 쏟아붓듯이 올인하듯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세력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기사에 대한 글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반대쪽 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해야지, 어때요? 많은 투자자들이 '어 이거 진짜 돈 벌 수 있으려나? 그러면 나도 이거에다가 인제 돈을 한번 베팅해 볼까? 투자해 볼까?'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 이 큰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는 리허설을 10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면 뭐예요? 왜 그냥 연예인들, 연습생들이 10년 동안 고생했던 무대 한 번 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자금을 더 많이, 특히나 우리 그레이스케일, 블랙록도 아니요, 다른 데도 아니요, 무조건 우리한테 돈을 좀 많이 투자해 달라. 우리가 정말 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 달라. 이런 호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에 당연히 우리도 동조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물 ETF가 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사 모으고 그냥 쭉 하면 그러면 큰돈 벌겠네요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도 어떤 개인들 또는 어떤 기관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회사가
회원들한테 이자가 됐든 수익금이 됐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비트코인을 100 개를 샀어요. 근데 엄청 올랐어요. 근데 팔기 전에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예. 팔기 전에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서요. 수익 실현을 해야 "야 우리 회사 보세요. 당신네들 돈으로 우리 이만큼 벌었어요. 그걸 나눠 드릴게요. 자 수수료 주세요." 이게 자산운용사가 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면 당연히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이들이 팔 때를 정확하게 우리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팔기 시작하면요.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를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를 우리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시드를 왕창 늘리는 예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때 막 올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감사하게 뭐 정고점 뭐 한 뭐 6만 불을 돌파했다.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돌파했다. 막 이렇게 될 때 계속 사거나 그때 사거나 갖고 있는 건 크게 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들이 과감하게 수익 실현할 때는 우리도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할 준비를 해야지 우리도 돈 벌지 갖고 있는다고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물 ETF 승인으로 한 차례 큰 어떤 상승장은 오겠지만 과감하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확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또다시 우리는 또 주워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요런 전체적인 느낌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물 ETF 결정 시한이 17 일이다.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7 일부터 21일 사이인데요. SEC가 일괄 승인 가능성이라고 요렇게만 딱 기사가 뜨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급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나를 두고 그냥 또 님은 그냥 쑥 가듯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과 우리는 이제 또 시차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고 있을 때 또 갑자기 어떤 발표가 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브리핑 잠깐 하면서 이번 주간에 한 주의 어떤 뉴스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기업들의 ETF가 결정되는 시기는 내년 1 월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한 어떤 내용을 모르면 그냥 자꾸 개미 투자자들은 마음만 급해집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사라고도 말 못하고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거죠. 조금 흐리게 보이시겠지만 지금 많은 어떤 큰 미리 그레이스케일 여기 있죠.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이쉐어즈, 비트와이즈, 바네크, 뭐 위즈덤 이 모든 회사들도 자산 운용사로서는 엄청나게 큰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6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이럴 때 "승인해 주세요."라고 제출했던 그 첫 번째 데드라인을 그냥 SEC가 일방적으로 그냥 다 "야 너네들 거 다 내년에 심사해 줄게." 그냥 다 밀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17 일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 글로벌 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인제 11월 21일 날 인제 세컨 그러니까 두 번째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시덱스트랑 그다음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이라고 하면 제가 일전에 제가 라이브 브리핑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도 코인 좋아해요. 왜? 코인만큼 지금 수익성이 잘 나는 건 없다라는 건 바보가 아닌 다음 회사 예 전문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코인에 정상적으로 국가기관들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프랭클린이라는 이 자산운용사에다가 국민연금의 자산도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예 국민연금의 돈도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도 요런 걸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뭐 "코인 나빠." 뭐 "비트코인 못 믿어." 이러지만 정부는 어찌 보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만 자꾸 뒷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SEC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의 어떤 ETF 승인을 그냥 강제로 9월 달에 그냥 "야 내년 1 월로." 그냥 쫙 3 개월을 그냥 미뤄 버렸습니다. 4 개월이죠. 4 개월을 미뤄 버렸는데
이들은 안 미뤘다라는 거죠. 이들이 일단은 뭐 서류 제출이야 쪼끔 뭐 늦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만약에 승인을 내주게 되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승인 나 버릴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바로 앞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그 기사고요. 근데 앞쪽에 벌써 한 약 4 개월 가까이를 뒤로 미뤘다라는 건 이들한테도 형평성에 야 다른 그러면 이 그전에 벌써 연기된 그런 회사들은 이 날을 또 똑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승인해 주고 이들은 너네들은 내년 1 월까지 기다려."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대 다수가 개수가 뭐냐? 소위 말해 그냥 뭐 물량 공세처럼 '숫자로 보면 연기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보다는 사실 위에 쪽에서 투자 회사들이 훨씬 합치면은 자산 운용 자금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사 1 월로 미뤘다면 이들 세 군데가 똑같이 내년 1 월로 밀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또는 세컨 데드라인 1 월이죠. 또는 3월 뭐 이렇게 인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연기됐다. 뭐 어찌 보면 또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상은 연기 쪽으로 좀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튼 저는 형평성에 맞게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뭐 바네크 이런 데 되게 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밀렸기 때문에 나머지 3 개는 여기에 비하면 약간은 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밀리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지금 현물 ETF 승인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실현 수익이라 그래서 코인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이때 돼서 그냥 순간적으로 21 일까지도 안 가고요. 17일 날 딱 됐는데 요 3 군데 다 "야 내년 1 월." 하고 그냥 밀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오르겠다.'라고 시작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조정을 요기를 딱 요 날이 아니더라도 요 날 바로 직전부터 해서 여기 21일 이후 고 사이에 일 주일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을 올 초부터 또 계속해서 인제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인제 했던 말은 11월 중순 이후나 늦어도 11월 말이 되면 "한 번에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이유가 요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17 일부터 쪼끔 인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18 일이 되겠죠. 18일 새벽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올 들어 비트코인에 또 조정이 올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제시한 또 그런 글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올 들어 비트코인은 약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말 올 들어 가장 최저점에 여러분들이 사서 홀딩만 했다 하더라도 120%의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올 들어서도 7 월에 약 20% 조정을 한 달 만에 인제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 년도에도 그 50%나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 년부터 17년 그다음에 11 년부터 13년 이때도 약 30%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긴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던 단기간으로 조정을 받던 여튼 아주 단기간에는 20% 까지도 하락을 인제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 들어 올 초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0% 조정받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냥 뭐 '저 멀리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ETF 승인이 연기될지 거절당할지 뭐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쪼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미엄 차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또 차트를 열면서 몇몇 가지들을 또 인제 브리핑을 해 드리고 또 몇 가지들은 업비트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뭐 픽 비슷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알람을 보고 좀 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참가 인원이 처음에는 정말 제가 사실은 이제 얘기하지만 많이 우울할 정도로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후 1시 반이 하니까 다들 바쁘셔 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알지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좀 우울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듣는 이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좀 했는데 그래도 지금 60여 분이나 이 바쁜 시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답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라든지 큰 틀에 몇 가지 코인은 그래도 봐야 될 건 보고요. 제가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창을 잠깐 이제 띄웠었는데 뭐냐면 제가 주로 보는 어떤 이제 즐겨찾기, 메인넷 코인이라든지 소위 말해 사도 물리지 않는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릴 수는 있습니다. 물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제든지 나의 원금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제가 즐겨찾기를 좀 했는데 그 즐겨찾기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가 선호하는 우리 고야 차트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렇게 추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 요런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쭉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요렇게 추세가 있지만 요렇게 이격이 벌어진 거. 이격이 벌어진 거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겠죠. 그다음에 또 링크 요런 것도 이격이 벌어져 있죠. 다만 지금은 일자로 횡보 중이라 아주 이쁜 뭐 그림은 아니지만 여튼 이격으로 봐서는 이쁩니다. 그리고 폴카닷이죠. DOT 같은 경우도 요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 가장 아래쪽에서 형성될 때가 가장 좋고 또 준치 정도면 바로 위칸에서 형성되면서 요렇게 반등 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교육할 때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폴카닷 요런 거 괜찮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소폭 반등 나올 것 같고 매틱 같은 경우도 쭉 추세가 올라가죠. 매틱도 소폭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뭐 요런 걸 좀 찾으시면 어떨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 횡보니까 이격은 좋지만 횡보라 좀 찝찝하고 LTC 같은 거도 지금 계속 떨어지죠.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추세를 따라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추세가 같이 가는 요런 디센트럴랜드 요 만화 같은 경우도 소폭의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 뭐 이더도 그다음에 BNB도 뭐 요런 거 좀 괜찮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또 에이다도 요런 것들이 니어 프로토콜도 요런 것도 아래에 있지만 요런 추세가 올라가는 건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요런 거예요. 이것 중에 뭐 한 가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 뭐 DOT도 있었고. 네. 한번 보자고요. 어떤 그림인지. 자, 2일 차트는 요렇게 내려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하락이니까. 근데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림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L 시그널이고 L2라 여기서부터 일단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야 라인을 맞고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요게 관건이겠죠. 저 같으면은 지금 좀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물이라면 지금 좀 들어가서 이제 고야 라인 쪽까지 뭐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5.47까지라고 하면 어 지금 들어가서 5.47 정도면 그래도 뭐 1% 정도는 무난하게 먹겠네요. 1.6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욕심 안 낸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도 그냥 이용해도 우리의 이 고야 차트가 요렇게 딱 기울기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요런 거는 좀 잡아도 1% 정도는 무난하게 뭐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ETC도 뭐 제가 아까 언급했었죠. ETC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S고 S2지만 요렇게 고야 라인까지 뭐 요렇게 나오는 요런 기울기를 찾으시면 뭐 먹고 뭐 쭉 떨어지겠지만 뭐 요런 거 일찍만 잘 찾으시면 뭐 1%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저런 거 이용하셔도요. 자, 일단은 비트하고 리플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글 올려주신 거 하나하나씩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주 소폭의 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횡보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S가 떴고 S2가 떴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당연히 떨어질 건데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 고야 이 라인이겠죠. 그러면 36,694불 정도까지는 우리는 여기를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여기를 갔다가 또 잠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일단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S2와 S가 유지 중이니까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 어제도 뭐 제가 언급해드렸던 만큼 거의 뭐 떨어졌죠, 그죠? 어제도 제가 못 떨어져도 어제 제가 라이브 브리핑 할 때가 13일 13일 1시 뭐 요쯤이었잖아요.
요쯤에 제가 S2가 딱 뜰 무렵쯤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못 들어줘도 여기 뭐 요런 꼬리 같은 거 인제 얘기했잖아요. 꼬리와 꼬리의 뭐 중간 뭐 요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요런 꼬리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지금 그 부분을 맞고 지금 인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고야 라인을 맞고요. 또다시 떨어진다면 여기에 보면 왼쪽에 11월 10일 날 요 꼬리 있는 부분 있죠? 요런 걸 인제 SR 기능을 딱 누르면 여기 바이 1, 2가 되어 있는 여기와 여기 아래에 있는 꼬리 요런 정도 꼬리까지 36,220불 정도까지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된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여기 아주 긴 꼬리 생긴 거 있죠? 긴 꼬리 11월 10일 날 긴 꼬리와 꼬리의 중간인 약 35,800 에서 36,000불 정도까지도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현물 ETF가 뭐 거절당했다라든지 연기됐다. 그러면 요렇게까지도 우리는 떨어지는 조정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보겠습니다. 아 참 업비트도 알려달라 그러셨죠? 업비트도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어제 제가 여기 와서 요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떨어집니다."라고 이제 동그라미 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요 고야 라인을 맞고 또다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현물 매수 타점은 아까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고 했던 것처럼 얼마 정도가 되냐면 대충 요 정도가 돼요. 4만 아 사 4,840만 원? 예. 4,840만 원. 요 사이까지 우리는 좀 예상을 해야 된다. 여기가 거의 보면 이 보라색 보이시죠? 요게 202 평입니다. 1 시간봉에. 거의 202평 근처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반등폭을 먹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야 라인 아래에 있으면 현물 매수해서 반등폭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비트 같은 경우는 한 0.5%만 돼도 만족하는 그런 또 수익을 또 기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좀 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횡보했잖아요. 많이 올라가 봤자 한 4,900 한 5 0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요렇게 인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리플 볼게요. 리플은 오늘 엄청난 가짜 뉴스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호재가 있을 때는 또는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오전 8시 요때 8 시가 딱 시작될 무렵에 했는데 고때 막 딱 중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꽤나 올라왔었어요. 진짜 중간을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요 정도쯤이 되겠죠. 어 달러로 말하면 0.68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S가 뜨고 S3이기 때문에 일단 좀 눌릴 걸 예상하지만 여기서 리플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여기 고야 라인을 지지 삼아서 조금만 올라서 준다면 0.68 까지 가면서 L 시그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여기 보면은 가장 저점 있죠? 대충 금액이 0.654 정도가 됩니다. 0.654 2 차로는 여기 꼬리와 꼬리 여기 많이 맞은 부분 있죠. 많이 맞은 부분 연결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0.644 정도가 되겠네요. 0.644 에서 0.653 요 정도 근처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0.68 정도 근처까지는 이 긴 이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런 거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또 그려 보면 여기서 그냥 요렇게, 요렇게 스물스물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요 중간 정도까지요. 요렇게. 또는 여기에 보면 저점들이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맞았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도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면은 대충 요 정도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까지 맞았다가 S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레이딩 스탑은 제가 거의 마지막 무렵에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INJ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네 INJ 한번 볼까요? INJ 리플 업비트도 봐야지 참. 리플 XRP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아이고 "요 정도 사이가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왔다 그죠? 새벽 사이에 제가 말한 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뭐 익절을 잘 걸었으면 무조건 수익 났을 거고요. 지금도 여튼 수익 구간입니다. 어제 제가 말한 요 뭐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예, 2.5% 정도는 그냥 뭐 지나갔어도 이제 수익은 봤을 겁니다. 그죠? 어제 제가 아카데미 이 시간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 잘했고, 제가 아까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얘기했던 건 여기까지는 또다시 요 구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요. 왜냐하면 지금 S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건 여기에 있는 절반 금액이면 대충 한 92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 정도라고 했을 때 915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요 장대 음봉이 됐든 양봉의 중간까지는 옵니다라고 했던 거에 어찌 보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근데 대충은 뭐 917원, 18원, 뭐 20원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여튼 요 정도 사이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해서 요 근처까지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까지는 한 번은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뭐 그렇던지요. 여튼요. 예. 여튼 여기에서 분할 매수로 여기 좀 저점에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J 보겠습니다. INJ 인젝션 코인이네요. 네, 인젝션 코인 같은 경우는 예, 이격이 있고요. 약간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롱 포지션, 그러니까 현물 매수에도 조금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아, L이 떴네요. 네. 아까 제가 왜 뭐 ETC라든지 처음에 제가 DOT, 뭐 폴카닷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그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L이 떴기 때문에 이 고야 라인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맞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뚫는다면 지금 대충 꼭 금액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약 18불 근처를 가리킨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진짜 18불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SR 버튼을 딱 누르면 대충 17.17, 많이 올라가면 18.4. 근데 여기보다 조금 우리가 마중 나가자고 했잖아요. 요런 거 조금 마중 나가고 요런 거 조금 마중 나가고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익절을 걸면 또 분명히 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야 라인을 뚫는지 안 뚫는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다가도 무조건 올라간다 아닙니다. 우리 요렇게 L이 뜬 기준에 뭐 이렇게 중간 뭐 1차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더라도 고야 라인이 뭐 여기 어딘가 아이고, 고야 라인이 여기 어딘가 요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요런 식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일봉, 월봉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큰 추세 최근에 어제도 얘기해 드렸지만 좀 봐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쭉 인젝션 코인도 지금 날봉, 그러니까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봐서는 이 코인도 163%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그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더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들은 여기 지금 1일봉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의 여기 절반 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 왔네요, 그죠? 다 왔기 때문에 소폭만 반등을 주고 또 다시 이제 꺼져버릴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불 때까지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 고야 차트가 오른다라고 하면 소폭의 반등만 주지 저기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너무 큰 욕심을 인젝션 코인으로는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인젝션 코인은 뭐 OPT에서 안 받으려도 되겠죠? 자, 스텔라 루멘. 자, 이렇게 스텔라 루멘도 쭉 올랐다가 이제 리플 따라 그냥 갑니다. 이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알겠죠? 스텔라 루멘도 리플하고 거의 사용처가 비슷하게끔 어차피 첫 번째 그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요? 창립자가 나와서 만든 코인이 스텔라 루멘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거의 리플하고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그리고 당연히 S 시그널 유지 중일 거고요. 예, 똑같네요. 그죠? 똑같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맞고 떨어질지. 돌파해서 올라가면 어디예요? 여기 음봉과 음봉의 중간 정도. 그러면 얼마냐면 0.126 근처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면 요렇게 고야 라인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렇게 맞겠죠. 또 좀 늘렸다가 요런 식으로 만약에 뚫는다면 예, 순간적으로라도 요렇게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으로 우리가 열어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늦으면 계속 지금 여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놀다가요.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뭐 주식하고 상관없이 요런 어떤 그림들이 반등이 비트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요런 그림들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비트가 빠져버리면 요거 취소. 비트가 빠져버리면 비트 따라 다시 더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정말 많이 어떤 조정을 받으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 어떤 꼬리가 그냥 순간적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116 정도로 6이나 뭐 7 정도로 그냥 뭐 애따 모르겠다 하고 예약 매도를 해놓으면 이 스텔라 노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으로 스텔라 노멘 한번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텔라 노멘은 지금 뭐 거래량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자, 보면 얘도 지금 스물스물 하다가 요 근처에서 놀잖아요. 많이 올라와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169원 네,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등의 폭을 이제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야. 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제가 날봉을 할까요? 4시간 봉? 네. 4시간 봉. 스텔라 누멘은 그 바이낸스처럼 긴 꼬리는 안 보이고 여기 정도가 보이니까 한 157원? 네, 157원, 158원. 내서 159원.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걸어 놓으면 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쭉 꼬리 한번 내렸다가 쭉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가격까지 우리가 익절 가격으로 뭐 분할 매도가 됐든 익절 가격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C 롱 떴나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반등 나오듯이 반등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BTC.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1시간 되기 전에는 무조건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59분, 59초까지 얘가 지금 갑자기 만약에 5분 이내에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2시인가? 잠깐만요. 2시 넘었구나. 요거는 확정이네요. 그러면. 자, 요게 그러면 확정이라면 이제부터는 또 조금은 많이는 아닐지라도 확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대충 여기 쭉 올라간 거 중간이라 그러면 한 대충 요 정도가 우리가 분할 매수 가격으로 좋은 거니까 36,395달러. 요 근처가 중간 1차 진입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열어두고 다른 코인들도 소폭씩 좀 반등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다시 BTC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L이 떴으니까 2시께 여기서 여기 중간 아까 제가 여기 그어드린 요 부분입니다. 4,800, 한 90만 원. 요 정도가 분할 매수 괜찮은 가격. 요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좋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 준다. 어디까지요? 4,900, 한 50만 원대. 50만 원 정도까지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 조금 마중 나간다면 4,945만 원. 요 정도까지 반등 갔다가 또 다시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요 근처까지는 비트코인은 놀 것이다. 요렇게요. 요 사이 보시면 됩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 여기까지만 오늘 아니다. 제가 몇 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STX도 지금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고 이격까지 있으니까 얘도 좀 상승할 것 같네요. 요거 뭐 호야 차트만 봐서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얘가 이제 이런 그림이지만 L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약간 눌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기와 여기. 그럼 얼마냐면 달러 기준으로 0.636, 그 다음에 0.632. 이 정도의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해서 롱 진입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비트가 지금 L이 떴기 때문에 요 추세도 얘도 조만간 L이 뜰 수도 있고 L 뜬다고 해서 그냥 쭉 달라라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 번은 눌림목을 딱 기다렸다가 요 정도쯤에 요 두 군데 정도쯤에 매수를 해서 롱 포지션으로 좀 기대하면 우리 고야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 약간의 반등은 주지 않을까. 어디까지요? 여기 보면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충 0. 여기 많이 올라오면 0.67이지만 좀 보수적으로 올라간다면 0.666, 0.666, 요 정도까지 어떤 롱의 어떤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와 가장 고점은 여기. 그러니까 요 사이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으로
일단 봅니다. 비트가 L 시그널 유지 중이라면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이캐나 씹어서는 예,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 조금 상승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또 L 뜬 거, 지금 L 뜨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EGLD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EGLD가 좀 스물스물 뭔가 좀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오고 있고요. EGLD 예, 지금 L과 L2가 떴습니다. 자, L2 떴다고 해서 막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어차피 오르다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요 고야 라인이 가리키는 대충 금액이 44불 1070센트 정도에서 좀 작으면 45불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기다렸다가 좀 소폭의 어떤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GMT 스테픈 코인이네요. 자,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쫙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좋다고 했습니다. 기울기 따라 올라요. L과 L3가 떴네요. 이런 건 지금 많이 떴지만 그래도 여기 중간 가격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최소 여기 중간 대충 얼마냐면 0.24, 0.24고 그다음에 0.236 요 사이 분할 매수로 진입하면 어떨까 싶고요. PT도 있나 보겠습니다. GMT 있네요. 자, 이런 경우도 지금 뭐 일단 쐈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와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한 요 부분. 그러면 320에서 326원 요 사이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분명히 이렇게 그냥 쫙 올라가는 경우도 뭐 1, 20%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도 또 떨어졌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L과 L2 또는 L과 L3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요런 걸 날이나 달로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저점이에요. 제가 요런 거 한번 잘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얘 저점이기 때문에 스테픈 코인도 완전히 폭등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예,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또 EGLD 제가 EGLD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좀 봐드리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떴으니까 우리가 캔들과 캔들의 중간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다음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어, 대충 뭐 한 요 정도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근데 벌써 고기는 꼬리를 닫긴 닿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꼬리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59,800원에서 59,500원. 네, 요 사이 정도까지 좀 눌려주면 다시 소폭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QNT라는 게 또 L이 떴는데 업비트는 없는데 예, 우리 바이낸스 차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QNT. 지금 현물 위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QNT라는 코인은 거야 차트만 봐서는 지금 횡보 비슷한데 어떤 시그널이 뜬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겁니다. 자, L1. L1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목일 때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좀 반등, 피트가 반등 나왔으니까 지금 정도에 들어가거나 또는 요거보다 약간 조금 밑인 101불, 101불에서 지금 102불 요 사이에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면 예, 현물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토리지가 많이 올랐는데 또 뭐 L2가 떴나요? 잠깐만요. 스토리지 한번 볼게요. 네, 스토리지도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L3가 먼저 떴기 때문에 L2는 안 떴지만 지금 사실 저의 알람에는 12시 41분, 12시 41분에 L3가 여기 있지만 L2가 12시 때 한 번 더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지지받고 있잖아요.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0.74달러 아니면 조금 가운데면 0.75, 0.74에서 75달러 정도 사이면 스토리지 제이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업비트 기준이라면 일단 L2가 L3도 뜨고 실질적으로는 L2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제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쌍봉을 이루려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나 또는 조금 뭐 낮추면 여튼 1,000원, 1,000원에서 1,018원 거의 지금 뭐 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어찌 보면 약간 보수적이면 한 1,010원 요 정도까지 만약에 눌려준다면 1,000원에서 1,010원 사이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스토리지 제이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스탑 지난주에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트레이딩 스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카데미를 참석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의 자료가 이 컴퓨터에 남아 있나 제가 좀 모르겠는데 어, 아카데미 자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카데미 자료가 안 보인다. 자, 아카데미 자료가 제가 빨리 다운을 음, 제가 그냥 화이트보드로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화이트보드를 공유하고 제가 못 쓰는 마우스로 이제 글을 써야 되길래 자 트레일링 스탑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스탑 로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거래할 때 S 그 TPSL이라고 있습니다. TP 그 다음에 SL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take profit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다라는 단어하고요. stop loss 나 이제 잃는 거, 돈 잃는 거 나 그만할래. 요 두 가지 단어가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할 때 익절, 손절이라고 해서 익절을 먼저 설정하고 손절을 먼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리플을 100원에 샀다고 치겠습니다. 100원에 샀는데 저는 만약에 2% 정도의 수익을 보면은 나 익절할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TPS를 2%니까 102원이 되면 나 정리할래. 요렇게 이제 되는 게 TP입니다. 그죠? Take Profit.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물 거래를 할 때 나는 분명히 오른다에 배팅을 했는데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만약에 갑자기 떨어져서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2% 정도만 손실을 보고 끝낼래. 더 이상은 나 손실 안 볼래. 요럴 때는 요렇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98원이 되면 그래 당신이 설정했으니까 이제 중지시킬게. 요렇게 하면 2% 수익 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손실 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돈이 만약에 뭐 100원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98원이라는 돈이 다시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즉 선물 거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런 게 있죠. 내가 이 익절을 걸지 않고 손절도 걸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자신 있으면 익절은 안 걸더라도 손절은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 바쁜 미팅이 있고 이 코인을 사고요. 익절도 하고 손절도 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했어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고 어떤 뭐 미팅, 중요한 미팅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100원에 샀던 이 코인이 지금 시세가 11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10%가 수익이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끊을까 말까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합니다. 그죠? 근데 똑똑하신 분들이라든지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어 10% 올랐네? 좀 더 먹어볼까? 근데 나 손실은 보기 싫어. 라고 할 때 이 TPSL 부분을 2%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스탑 로스라는 부분을 금액을 갖다가 105원으로 적어버리는 겁니다. 105원. 그러면 5% 수익을 보는 라인인데 더 이상 돈을 잃지 않겠다라고 스탑 라인에다가 5%를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5%만큼 만약에 110원 갔다가 제가 또 못 보는 사이에 가격이 스물스물스물스물해서 105원이 딱 돼 버리면요. 그냥 당신은 5%만 먹고 인제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게임이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 라인이라는 건 마이너스 퍼센트에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다시 지울게요. 마이너스 퍼센트는 첫 시작 진입과 동시에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퍼센트 밖에는 스탑 로스 라인에 그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이 포지션의 수익이 플러스 퍼센트로 바뀌었을 때는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탑 로스 라인을 1%에도 수익 플러스 1%에도 걸 수가 있고요. 5%가 되면 뭐 2%든 3%든 4%든 4.5%든 다 스탑 로스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만약에 저는 보통
선물 기준으로 만약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5 라는 걸 만약에 썼다고 가정하면요. 저는 5 단위로 걸 것 같아요. 즉 현물 기준으로는 1% 라는 겁니다. 즉 10% 정도 수익이 나면요. 저는 스탑 라인을 5% 정도 되는 금액으로 끌어올려 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15% 지금 현재 나고 있으면 10% 까지 스탑 로스 라인을 끌어올릴 거고 20% 까지 되고 있으면 저는 15% 까지 스탑 라인을 끌어올려 버릴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끌어올린다는 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먹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면 저도 똑같이 스탑 라인을 그때마다 5% 5% 5% 계속해서 5% 5% 5%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탑 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스탑 로스 아 TPS 트레일링 스탑. 네,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딱 그냥 검색을 해서 나오는 거 제가 뭐 아마 그림으로 예시가 나와 있는 걸로 바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진입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제가 가르쳐 봐도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바로 트레일링 스탑 예시입니다.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금액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요렇게 올랐으면 이 스탑 라인도 요렇게 그냥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쪼끔 떨어졌을 때 그 5% 까지 안 떨어졌으면 살아있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저희 스탑 라인도 다시 끌어올린다. 요런 인제 이미지로 설명하면 되고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라고 했을 때 여기 만약에 ETC라는 게 12 배의 레버리지로 지금 7.37% 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TPSL이라고 해서 여기 연필 그림 있죠? 여기 연필 그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요 연필 그림을 누르면 TP라고 해서 익절 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SL이라고 해서 스탑 라인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안 나왔네. 네.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어 어떤 블로그라도 뭐라도 있겠죠. 여기도 없네요. 지금 제 자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이고 어 바이낸스라고 검색을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선물 거래 심화편에 털링 스탑. 이거는 진입할 때 방법이고 뭐 어디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똑같은 것만 그냥 갖고 왔는가 봅니다. 아 다 똑같은 내용만 있네. 이거는 주식이고 네. 음 추적 손절매. 예 한국말로는 추적 손절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세요? 죄송해요. 저 혼자 지금 보고 있었네요. 어 죄송해요. 화이트보드까지는 보셨죠? 네. 제가 추적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예시가 어 실전 예제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원하는 게 있는지 뭐 그림만 있네요. 음. 저희 아카데미 자료에 보면은 있는데 여기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연필 그림이라든지 TPSL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49,580 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 얘가 만약에 50,000 불까지 갔다라고 하면 여기 스탑 로스 라인에다가 49,580 불보다 49,000 뭐 560 불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탑한다라고 해서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프로를 먹고 싶다 또는 얼마까지는 나는 지킬래. 나 내 돈을 잃지 않을래. 그럼 본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절은 뭐냐? 내가 만약에 49,580 불에 들어갔으면 여기 스탑 라인을 49,580 불로 따가면 수수료만 빠지고 큰 손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 TPSL 기능은 내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딱 찾아 가지고 내가 들어간 진입가보다 롱 포지션이면은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올라가야 되고요. 숏 포지션이라면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가격이겠죠. 그게 수익이니까. 고렇게 스탑 라인을 여기 금액을 계속해서 적어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그렇게 끌어올리는 뭐 수동 기능도 있고요. 자동 기능도 있어요. 자동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드시니까 오히려 내 눈으로 플러스를 봤을 때 여기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달러 금액으로도 적을 수 있고 퍼센트로도 적을 수 있는데요. 스탑 로스 라인은 퍼센트로만 적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퍼센트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한 금액 대비 내가 롱이면은 조금 더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나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스탑 로스 라인을 자꾸 이제 적어야지 예, 손해를 안 보고 계속해서 승률, 이기는 매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트레일링 스탑 기능을 잘 쓰시면 예,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지 않고. 다만 걸자마자 그냥 반대로 그냥 쭉 가버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될 일이 없으니까 이 스탑 로스 라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빨리 손절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해 안 갔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런 스탑 여기 로스 라인도 선물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죠. 선물하지 말라고. 네. 네네. 이해하셨다니까 됐고요.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예,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예, 제 말 들으세요. 그래야 돈을 잃지 않고요.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전에 제 영상들 찾아보면 스탑 로스 라인에 대해서도 예,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성투하시고 제가 드린 코인으로 꼭 좀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프로였습니다.